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 7월부터 한국e스포츠협회에서 기획국 대사업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태현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일단은 학교나 학교 전공이나 이런 거는 e스포츠 관련을 나오진 않았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재학을 해서 나왔고, 그 외에 e스포츠 관련 활동이라고 하면은 23년도에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 4기 수강생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대외활동팀으로 팀 FONC에서 실무자로서 반년,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오비로서 한 2년 정도 생활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23년 7월부터 협회에서 지금 사업기 진행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국가기관에게 인정을 받은 e스포츠 관련 기관이고요. 주 목표로는 이제 e스포츠 생태계 구축하고 국제 표준화 관련된 이제 국제 글로벌 선도에 좀 비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제 기관입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이제 대한체육회 준회원 단체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대한체육회 산하기관으로서 공식적인 이제 체육 단체로도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저희는 한 30명 좀 넘게 있고요. 부서 자체는 총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국제 표준화 내지 국가대표 관련된 국제대회 담당하는 그 전략사업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속해 있는 기획국은 이제 산업지원센터라고 해서 경기인 등록이라던가 공정위원회, 그 다음에 뭐 종목 선정기관, 그리고 학교 e스포츠 사업, 이제 뭐 e스포츠 대학리그라든지 전국 중고교 대회, 더 나아가서 내년부터 개최 예정인 소년체전 등을 이제 포함하는 기획국이고요. 마지막으로 대외협력국이 있는데요. 대외협력국은 이제 보통 체육회나 이제 언론계 이제 대외 업무 관련된 수행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이제 e스포츠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대통령배 아마추어 대회인 이제 KG하고 KL이라고 해서 올해부터 실행되고 있는 e스포츠 실험리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협회에 입사한 계기는 되게 우연치 않습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전공은 기술경영이다 보니까, 심지어 이 전공이 원래는 대학원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될지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볼지를 좀 선택을 하다가, 제가 한번 이제 1년 동안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도전을 해보고 안 되면은 돌아가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이제 관심이 있었던 거는 이게 e스포츠면은 되게 맨들맨들하고 좀 트렌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행정이라든지 그런 정책 쪽에 관심이 많았어서 학교 다닐 때에도 이제 남들은 메타버스 이런 거 쓰는데 저 혼자 e스포츠 써서 교수님이 이게 뭐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쪽 관련돼서 좀 업무를 하고 싶었고, 마침 이제 협회에서도 딱 그 맞는 핏의 포지션이 나와서 제가 준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떠나서 일단 지원을 해봤는데 우연찮게 잘 봐주셔가지고 이제 입사하게 돼서 아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라는 용어를 쓰기 전에 이미 저는 2012년, 13년에 아프리카 TV에서 한창 BJ들 대회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보면서 와, 나도 저런 게임 대회 열어보고 싶다가 원래의 제 목표였었고, 자연스럽게 학교를 다니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뱅기 선수가 학교를 왔던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왜 왔지? 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학교 선배님이셔가지고 담임 선생님 뵐 겸 와서 저희한테 막 e스포츠란 이런 거고 뭐 프로게이머의 생활이 이렇다 이런 걸 이제 그때 와서 얘기했던 게 있어서, 그때부터 약간 제 꿈을 좀 정하게 됐었고, 그래서 저의 원래 처음 목표는 이런 게임 대회를 만드는 기획자 내지 마케팅 쪽으로 아예 고등학교 때부터 진로를 그렇게 설계를 했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산업지원센터하고 학교 e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산업지원센터에서 이제 종목 선정 기관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e스포츠가 게임물을 좀 위주로 종목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육상 같은 경우도 뭐 100m, 200m, 400m 이런 게 있듯이 e스포츠도 그거에 맞는 종목 선정 기준을 수립을 하는 거고, 이 종목 선정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거에 맞는 평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매년 그 평가 심의에 대한 업무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인 등록 같은 경우는 경기인 등록을 하고 나서 이거에 따른 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행정지원들, 예를 들면 10대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 선수 뭐 출석 인정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거 외에도 이제 뭐 병적 별도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기인 등록 제도를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산업지원센터에는 공정위원회가 있는데요. 공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선수들 권익보호 실현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타 스포츠 단체와는 다르게 분과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공정분과라고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선수들 징계 내지 공정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정분과가 있고, 그 다음에 선수들 권익보호 실현, 예를 들면 법률 자문이라던가 계약상 관련된 이슈라던가 선수들 소양교육 관련된 것들을 담당하는 선수보호 분과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 내 관계자 대 관계자 간의 분쟁 발생했을 때 이걸 조정해주는 조정분과, 이렇게 총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학교 e스포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는 대학부하고 이제 중고등부로 나눠질 것 같아요. 대학부 같은 경우는 이미 2020년도부터 e스포츠 대학리그라는 대회를 지속적으로 올해 5년째 개최를 하고 있고, 대회 외에도 이제 e스포츠 산업 인력에 대한 좀 실무를 체험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e유니언즈라는 별도로 서포터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부터는 이제 저희가 학교 내에서 이런 e스포츠 활동 내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 그 동아리들이 축제 같은 거를 진행을 하면은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주는 축제 프로모션 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좀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크게 한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학교 내에 e스포츠 문화에 대해서 좀 전파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교내 e스포츠 대회라고 해서 학교 내에 e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 이런 것도 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수한 학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썼던 장비들 기증을 하는 장비 기증식 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e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인데요. 학교 e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이라 하면은 사실 e스포츠가 선생님들한테 좀 되게 접근하기 어려운 교과 과목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입장에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 협회 지도자 라이선스를 보유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학교 내에 이제 e스포츠 지도자를 파견을 해서 아이들이 좀 더 전문적인 e스포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 마지막은 이제 대학리그와 동일하게 중고등생들 대상으로 진행되는 중고교 대회 이렇게 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타 스포츠 단체도 동일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이 종목이 계속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이 안에서 산업 내지 선수들 육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e스포츠가 사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실 타 스포츠 종목 단체가 보면 아이들의 놀이로 시작해서 이게 점점 단계를 밟고 올라간 이제 피라미드 구도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e스포츠는 역으로 이 게임에 대한 마케팅적인 접근으로 인해서 대회가 먼저 만들어지고 프로가 만들어지면서 프로 밑단으로 이제 아마추어 생태가 만들어진 게 어떻게 보면 역삼각형 모델이거든요. 그거를 e스포츠 협회에서는 다시 피라미드 모델식으로 밑에서부터 e스포츠 활성화 기반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생활부터 전문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라이프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거에 좀 중점을 맞추고 있고, 저희 부서도 그거의 일환으로서 이제 학교 e스포츠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전략사업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e스포츠 산업 인력 양성에 대한 포커스에 맞춰서 저희 협회에서 교육사업인 더캐스파 사업 수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협력국 같은 경우는 지역 e스포츠 활성화 측면으로 아까 말했던 대한민국 e스포츠 리그하고 대통령배 아마추어 대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에서 제가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좀 종목 선정 기간 규정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 업무상으로는 저는 이제 뭔가 대회나 이런 쪽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행정이나 이쪽이다 보니 뒤에서 노력하는 사람인데, 산업지원센터 업무 수행하면서 특히 종목 선정 기간 규정을 저희가 24년도에 전면 개정하면서 기존에는 이게 아시안게임 종목이어도 이거에 대한 지원을 못 받고 나오는 선수나 이런 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사각지대를 좀 극복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애로사항은 아직 e스포츠가 뭔가 체계적인 표준화 모델이 잡혀있는 건 없습니다. 아마 작년 10월 달에도 되게 이슈됐던 것 중 하나가 e스포츠 국제표준에 관련된 이슈였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애로사항은 아무래도 e스포츠는 제가 생각할 때 아직 백지인 것 같아요. 여기서 누가 어떻게 좀 더 좋은 그림을 그려나가느냐의 싸움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그 관련된 뭐 레퍼런스 자료나 정보들 이런 게 없어서 뭔가 새로운 거 만들 때에는 항상 좀 어려움이 있는, 왜냐면 심지어 e스포츠 쪽으로 레퍼런스를 달라고 해도 e스포츠만의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융합시키는 데에 있어서 항상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e스포츠 업계는 좀 출근 시간 자체는 10시부터 19시입니다. 사실 이건 기관들을 떠나서 거의 구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10시부터 19시 형태를 띠고 있고요. 회사 복지라고 하면은 10시부터 19시면 사실 현직자분들은 좀 알겠지만은 이게 참 퇴근하고 뭐하기가 참 애매한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이제 17시 퇴근하는 좀 복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회 같은 것들이 있거나 행사가 있으면은 좀 주말 출근은 좀 불가피한데, 그거에 맞춰서 휴일 근무도 나오고 출장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맞는 수당도 나오기 때문에 복지 자체는 지금도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개선될 것 같습니다. 채용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협회 홈페이지나 이제 자코리아에서 보통 채용 공고를 많이 띄우고요. 1차로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전달을 주면은 각 부서장님들이 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뽑는 인원수의 최소 4배수로 면접을 진행을 하고요. 면접 같은 경우는 부서마다 살짝 상이하지만 보통 부서장님들하고 면접자 1인 이런 식으로 면접이 진행돼요. 다중 면접은 저는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면접 결과에 따라서 최종 선발 결과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매번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채용 결과까지 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담당 인사 관련 부서하고 채용 일정만 최종적으로 조율하게 됩니다.
제가 협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팁은 우선 저희는 협회 사업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해가 된 걸 토대로 본인의 경험이 이 담당 업무 내에서 어떻게 녹아들고 나는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장점이 있다라는 식으로 좀 서술을 하는 게 서류상에선 유리할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뭐 면접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이해도나 이런 부분도 많이 묻긴 하지만 최근 e스포츠 산업 동향 자체도 많이 묻고 그다음에 본인만이 생각하는 e스포츠와 스포츠의 차이점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선 e스포츠는 스포츠의 개념보다는 아직 게임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본인만이 생각하는 e스포츠와 전통 스포츠의 차이를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스포츠 행정가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첫 번째는 공정성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계속 도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무서워하시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공정성을 얘기한 거는 아무래도 행정가라는 직업이 되게 딱딱하고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사실 엄청나게 다급하게 요청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절차가 있는데도 이거 이때까지는 무조건 해주셔야 된다, 나 좀 많이 급하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렇게 진행을 할 경우에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성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거 외에 제가 말씀드렸던 도전과 인내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산업에 대한 정책이라던가 시스템은 아직 그 어떤 나라에서도 포멀하게 잡혀있는 게 없습니다. 레퍼런스를 딸 것도 없고 레퍼런스라기보다는 타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의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새로운 산업의 정책이라든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본인만의 생각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고 이 자료가 이 e스포츠 산업에 부합하게 작동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토대로 이제 관련된 정부 부처나 기관들이나 이런 데랑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업무 자체가 계속되는 이제 챌린지의 업무예요. 행정이어서 되게 딱딱할 줄 알겠지만은 새로운 걸 뭔가 만들어내는 건 계속된 도전이기 때문에 그런 도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안 꺾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멘탈 관리하시고 그런 도전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을 전 오히려 추천드립니다. 저는 일단은 포지션 자체는 e스포츠 행정가 쪽이고 저도 이 포지션 자체에 되게 만족스럽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이 산업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국제 표준화 모델인 것 같아요. 저희 협회에서도 이제 24년도 연말부터 국제 표준화 관련된 지속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행정가 중에 한 명으로서 향후에 국제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매뉴얼 자료라든지 그런 모델 같은 걸 만들어서 한국이 e스포츠 산업의 국제 선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서면으로 되게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영상으로 좀 처음 나오게 되는데 영상으로 찍으니까 또 약간 감회가 새로운 면이 있습니다. 스포인 이 채널에 대해서 사실 저는 역으로 직원들보다는 전에 나왔던 그 리더스 대외활동분한테 이제 추천을 받아서 나오게 되었는데 정보 플랫폼들이 좀 더 많아져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처럼 이제 취업할 때 아무 정보나 이런 것들 없이 맨땅에 박치기 하지 마시고 이런 유용한 채널들이나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먼저 알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인 채널한테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포인 채널 파이팅!